오명실입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어제 보도자료가 만약에 혹여나 못 받으셨다면 제 실수이니까 넓게 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재명 후보가 각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정치인들 목소리를 듣고 나서 17개 시도와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언론사 대표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철희 위원장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인물이 다 배포가 됐습니다만은 영상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회견문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견문 발표 후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날씨도 아주 차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구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우선 우리 포천시 관련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길지 않은 이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포천 가평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중앙에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2019년도에는 13,000여 명의 포천 시민들이 저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전철 7호선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와야만 겨우 관철시킬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대부분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포천 가평의 지역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관철을 시키면 그 추진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 우리 포천시 또 가평군에 이제까지 우리가 수원해왔던 사업들을 공약으로 드디어 관철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천은 남북 경협의 한반도 중심이고 또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 좋고 물 맑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인해서 생태 휴양 또 힐링 도시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도시로서 평화의 길 그리고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도시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처음 등록을 하고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우리 포천이었습니다. 그만큼 포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담 삼아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에게 얘기한 것은 더 큰 도시에는 예산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잘 표시가 안 난다. 그런데 우리 포천 가평처럼 이런 순수한 지역에는 일정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 그 효과가 팍팍 나타나기 때문에 재밌다. 그래서 포천 가평 이런 동북부 오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많은 후원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 도지사로 재임 중에 우리 포천시의 수원 사업이었던 수원산 터널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지 보상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포천에 유치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트홀 옆에 이제 드디어 개장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재난지원금을 우리 포천시와 함께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철 7호선이 예태가 면제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군데를 추천해달라고 그럴 때 저 수원을 제치고 우리 포천을 경기도에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또 하성우리에서 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우리 일동 이동의 양수발전소 지금 추산으로는 한 1조 3천억짜리 이런 공사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포천시 노인회관 건립 그리고 환경 개선에 많은 지원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3006번 버스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잠실까지 들어가도록 하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서울시와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통이 밀린다, 먼지가 많이 난다 해서 3006번 노선의 버스가 잠실로 오는 걸 계속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것이 잘 협조가 돼서 지금은 3006번 버스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마감하기 직전에 우리 포천에 이와 비슷한 버스를 또 하나 이렇게 인가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3007번 버스가 하나 또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 버스는 똑같은 코스로 가서 잠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 터미널을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코스가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저쪽에 그 무슨 계곡이죠? 일동 백운계곡.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시나 이렇게 백운계곡 정비. 정말 그거는 총칼을 들고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잘 상생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죠. 물론 앞으로 그 상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들이 포천시와 경기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합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계곡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대선에 아마 우리 포천시를 위한 특별한 공약은 아마 여러분 언론인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인데 포천시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직접 공약한 것이 아마 공약 이행률 95% 이상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미 발표가 돼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인천공항에 시작해서 별내를 통해서 이 GTX-E 고속 전철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송우리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전철 7호선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예탈 면제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마 전철 GTX-E를 우리가 또 가져온다고 시민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 GTX-E가 관철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높은 점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송우리 이쪽에 되는 전철 7호선 들어오죠. GTX-E 들어오죠. 또 버스 3006번, 3007번 들어가지요. 이게 완전히 수도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6번, 3007번 버스를 타면 바로 서울에 가서 환승이 가능한 거 아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서울에 애들 하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포천에서 학교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한. 근데 이런 소위 말하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 우리 염원이었던 7호선 연장 사업을 이제 조기에 확정을 할 것이고요. 더해서 포천시에서 계속 요구했던 7호선의 그 효율적인 환승을 위해서 GTX 요번에 C 노선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또 뒤 그림에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노선을 뒷장입니다.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노선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더 연장한다, 이런 것이 공약에 삽입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포천 평화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포천은 뭐 여러 가지 활성화된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만, 이 스포츠 사업은 공예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포천시에서의 꿈은 우리 포천에 아주 큰 그리고 현대적인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서 남북 스포츠 교류도 여기서 하고 세계적인 스포츠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비수기에는 합숙훈련 같은 걸 유치하고 또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스포츠 타운을 꿈꾸고 있는데, 이 스포츠 타운을 대통령 공약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국방안보 특보단장으로서 국방 공약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은, 중기 계획에 의해서 군부대들이 이전을 하고 해체가 되는 그 군부지를 가급적 지방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특보단장을 하면서 이 스포츠 타운을 육군단이 해체되면 그 지역을 우리가 받아서 그 지역에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천시장과 포천시 집행부와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국방부와 우리 포천시가 육군단 부지를 어떻게 우리가 포천시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연착륙을 위해서 상생협의회가 시작이 되고 그 준비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포천 시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43번 국도 군내와 신북 간의 도로를 확 포장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선 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이제 이것은 우리 포천시와 또 인접도시가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게 거의 이제 국책사업으로 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고요. 포천 한산강을 통한 남북협력 거점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포천, 연천, 그리고 저 철원까지 전부 협력을 해서 이 한탄강을 활용한 이러한 평화 지구를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이번 공약에 발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오면서 어느 후보가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공약을 내는 건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수한 뜻을 여러분 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뭐 총선에서 떨어져 본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모든 선거는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치 최면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느 특정한 당의 후보면 막대기라도 찍어준다 하는 그런 우리가 오명에서 이제 벗어나서 과연 우리 포천 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하는 차원에서 인물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정책을 잘 읽어봐 주시고, 그리고 투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권 교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전 정부가 미워서 잘못해서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수없는 사과를 통해서 이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더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부 간에도 나눌 수 없고 형제 간에도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친구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바뀌면 이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정책 방안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하면 뭐하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를 잘 모르고 무능한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면 그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런 아주 명언을 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나와 우리 포천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에 중점해 주시고 올바른 또 아주 정의로운 이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